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그리고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유,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당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노선을 두고 선거에서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볼 겁니다. 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규탄 시국 선언과 성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허준원 기자가 부산 선관위 앞에 나가 있습니다. 허 기자, 뒤에 시민들이 보이는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오후 들어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참정권 침해를 성토하는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9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15분 정도 지연되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대구, 경남, 창원 등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등 선관위 규탄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시국 선언과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협의회는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선관위를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충북과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민들이 닷새째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도 가보겠습니다. 농성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의료팀과 냉방버스도 대기를 시켰다는데요. 자, 현장에 홍남 기자 나가 있거든요. 자, 홍 기자, 보통 이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이 더 몰리더군요. 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서울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에는 인파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이나 학교를 마치고 합류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낮에는 줄어들었던 투표소 봉쇄 농성 참여 인파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10,000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개표소 봉쇄 농성 닷새째인 오늘 참여자들은 시위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의료팀을 꾸려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한낮 땡볕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냉방 버스도 배치를 했습니다. 시위 참여자 일부에 대해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고 의심하며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핸드볼과 펜싱, 당구 등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과 서류 등을 반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시위대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통행 방해나 소지품 수색이 이뤄져 시위 현장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항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 또 퇴근길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잠실이나 송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추가로 문제가 된 곳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30 세대가 주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퇴근을 하고 넥타이 부대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뭐 휴가를 쓰고 왔다 이런 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일부 보수 뭐 극우 유튜버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냥 정말 정치색이 없는 분들도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일요일 밤에 한번 갔다 왔었어요. 예.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작년 1월, 2월 이럴 때 얼마나 그 추위에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는요 명백한 차이가 있었던 게 거의 제 눈엔 한 70% 정도가 2030이더라고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구호 외치는 그런 모습들만 딱 보였는데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87년 같은 때 그때 대규모 시위 있었거든요. 6월 항쟁이라고 했는데 예.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뭐 호원철폐 같은 거 그런 구호 외쳤었는데 그때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국면이 바뀔 때 4.19 때도 그랬고 그런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였는데 이번에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번 그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참정권이 이렇게 훼손되는 게 2020년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는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닷새째 가까이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와 그다음에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일단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선관위에 대해서 해명을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서울대 등 대학가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험지가 부족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네,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 어제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이게 전국의 대학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동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목소리 내는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 것 같거든요. 워낙 이 사안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나서서 목소리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감사도 받지 않고 또 심지어 감사를 시도까지 했었는데 헌재에서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어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됐고 실제 이 부분에 관련된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될 겁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어떤 선거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믿게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선거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결국 당선되는 사람들이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 동력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이 검경합동수사본부 꾸려가지고 실제 수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정말 사안에 따라서는 더 심각하다 하면 여야가 합의로 특검까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에 연루됐던 사람들부터 해서 형사처벌까지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내줄수록 그 동력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여기 정치색이 별로 없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봉쇄 시위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섞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30이 주축이 된 상황에서는 재선거구라든지 태극기만 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면서 부정선거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확히 지금 저 현장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까요? 좀 지금 일단 처음에는 이 재선거를 주장한 2030 세대들이 이제 줄을 이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 지나고 평일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그런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부정선거 주장해도 됩니다라든지 성조기 들어도 됩니다. 이런 그 피켓들이 붙여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지금 좀 이게 어떤 면은 좀 다른 두 부류의 어떤 집단들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구호도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을 다 담은 지금 구호가 나오는 것도 보면 지금의 일단 상황은 처음에 출발은 사실은 2030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도가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된 또 그동안 부정선거 시위를 꾸준히 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뭔가 좀 상황 자체가 좀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 한 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조금 불투명한 또 뭔가 목표점이 좀 부정확한 지금 이제 부정선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권력이 개입한 어떤 형태인데 지금 사실 원래 주장은 이거 자체가 지금 부실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어차피 이게 지금 대학가 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도권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저는 뭔가 어떤 이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관위 말이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50곳 정도였다고 그랬다가 지금 90곳 정도, 90곳 정도가 지금 이런 투표지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 나온 것은 일부 이제 이 개표소에 동별로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숫자가 똑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혹시나 부정선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자꾸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주장은 이 해명이 없으면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야가 지금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넣었는데 빨리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내일 아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일단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예. 거기에 지금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혐의점이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돼야지만이 아마 이런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조금 저는 소강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저기 모여있는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여있다 보니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이제 몸만들 다 나온 거죠. 곡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려고. 아, 여기서 연습을 못하니 다른 체육관에 가서 하면 연습장은 요 지하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주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경기장. 가름막이 그런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 네,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중국 공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핸드볼 여성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유소년 팀인데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들이 항공권을 못 끊고 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환 교수님.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도 너무 격앙되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학생들이 앞서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어떤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경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온 국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자발적인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에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이 시위를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일부 윤어게인에서 나타났던 부정선거 세력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 집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또 그것이 주장만 하신다면은 그나마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여학생들이잖아요. 어린 여학생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뭐 혹시 투표용지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몸수색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들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나의 인권이 무너지는 거를 보호해줘야 될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내가 매일 운동했던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놔두고 온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지품 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떻게, 아니,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목소리나 비상식적인 행동이 오히려 이 참정권의 그 침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의 이 진정성 어린 목소리를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그 과도한 행동, 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란의 행동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잠실 투표소 봉쇄 항의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2030 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금 이제 오후 5시 기준으로요, 올림픽공원 주변의 실시간 인구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한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구호가 부정선거다, 재선거하라, 선관위는 해체해라, 이런 구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나흘째인데 뭐 인원이 별로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성치윤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때 만족하실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렇게 2030이 주축이 돼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관위에 대한 해체, 선관위에 대한 개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권도 못 믿겠다라는 메시지가 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무리 가서 우리를 믿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거를 기다려달라고 말한다고 한들 저들이 과연 믿어줄까? 저들의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을까라는 전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2030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런 모여서 하는 목소리의 외침과 저항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짧은 영상에서도 지금 전 그 차이점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이전부터 옛날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섞여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호도 재선거만 하자, 그리고 태극기만 흔들자. 왜냐면 거기에 갑자기 성족이나 이스라엘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 광화문 그 집회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도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짧은 영상을 보면 태극기만 보이는 영상에서는 재선거를 외치고 있고요.
거기서 성조기가 섞여 있는 막판에 나왔던 영상에는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 저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거나 정치권에서는 저들의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전 정치권이 좀 만날 필요가 있다, 여야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했을 때 저기 나온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빠른 결론과 입장을 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모두 사태 해결에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우파 좌파 나누지 않고 색깔 나누지 않고 정치 색깔 띄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어게인이라고 지부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가 아까 성추윤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모였다고 이게 다 뭔가 이제 그 부정선거를 그동안 주장해온 보수 유튜버들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선거론자가 아닌데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때는 분노를 하더니 제도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에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선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에 침묵하는 정치권에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래서 거리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에 바퀴벌레당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인도 대법원장이 청년층을 상대로 해서 뭐 바퀴벌레 같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2,200만 명이 지금 그 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옛날에 2011년도인가요? 미국 금융가의 어떤 금융가의 약탈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아큐파이 어떤 이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한 70일 정도 아마 그런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깝게는 조국 사태 때 이 공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많이 벌였죠. 자, 그 연장선상에 지금 이번 선거를 놓고서 지금 일단 이 많은 항의하는 분들께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 젊은 층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치권이 기존에 이제 586 기득권 이것이 이제 장악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2030 세대들에게 무한정의 어떤 양보, 피해 이런 것들 요구를 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연금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사실은 본인 지금 정치권의 주류 세력들은 자기들은 누릴 걸 다 누리고 실제로 그 모든 어떤 이 빚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2030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응축적인 어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와중에서 왜 나의 권리를 박탈해 가느냐, 왜 나의 권리를 뺏어가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감이 지금 저는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마지막 권리가 결국은 참정권이잖아요. 이 참정권이 없다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정권마저 뺏기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뺏기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의 시위는 이 시위라는 형태를 뛰어넘어서서 저는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 정치권, 그다음에 이 시스템 이런 어떤 부당에 대한 2030 세대들의 항거가 저는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좀 변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전환기 씨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 이런 사람들도 계속 현장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주축이 되어 있는 이 이제 항의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성조기를 내려달라라고 항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재선거 구호만 외치겠다, 태극기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섞여 들어온 분들은 이제 부정선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성조기도 흔들고 이런 모습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근데 계속 모여 있다 보면 이게 정확히 분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분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전환기 씨가 어떤 젊은 청년에게 좀 뭐 같이 모여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되게 강하게 우리끼리 잘 하는데 예. 뭐 왜 이렇게 뭐 상관하려고 하냐,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잘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2030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지금 붕괴됐잖아요. 지금 부실선거가 몇 번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정치권이 말만 하고 지금 바뀐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거 바꾸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 황교안이라든가 전환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갑자기 슬쩍 와가지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이 세력이 마치 국민의힘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응원하는 어떤 젊은 층의 지지로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좀 둔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니까 저는 2030들이 조금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든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일부 시민들이 이 올림픽 경기장 주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볼 대표팀의 가방 검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또 시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인지 좀 확인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를 내려고 모인 사람들의 얘기까지 좀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거기 항상 반목이 생기고 또 불온한 사람들이 이제 꼭 끼기 마련인데요. 지금 어떤 뭐 영문인지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저기가 이제 위치가 송파구에 위치한 핸드볼 경기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표 선수단이 와서 개인적인 소지품을 꺼내려 한 것인데 그 와중에 이제 대표팀의 가방을 검사하겠다는 어떤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위의 정당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투표 용지 사태에서 주목하는 것은 입시, 취업, 부동산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2030이 목소리를 내왔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붕괴하고 또 정치색과 무관하게 제가 낮에 가보니까 정말로 정치색을 제가 뚜렷이 확인하지 않고 재선거라는 그 문구 하나로만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 깊게 봤는데 저런 이제 일부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사적인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뭐 국가기관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런 개인들이 이제 일부 있어서 이번 어떤 그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